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국제거래, 무역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과정에서 5단원인 시장경제와 금융 과정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원인 국제무역의 확대와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그다음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고 해서 경제 주체의 역할들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래서 바로 직전 시간에는 이제 가계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와 또 소비자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국제무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경제를 다룰 때 대부분 다뤘던 내용들이라서 빠르게 조금 진행하고자 할 거고요. 다만 여기 이제 무역 이론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따로 떼어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밀하게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중학교 경제를 다룰 때도 잘 많이 다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뉴스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거래란 무엇이냐?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경제주체에서 경제주체 세 가지인 가계, 기업, 정부는 국내 경제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간의 거래를 우리는 국내 경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경제를 다룰 때 제4의 경제 주체가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해외거든요. 그러면서 해외와의 거래가 발생할 때 이것을 우리는 국제 거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이때 거래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모두가 거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행위의 객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라는 생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 요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모두 거래될 수 있다. 그것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서면 그것을 우리는 국제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국제 거래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이동이 국내 거래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이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가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파악되고요. 물론 생산물도 국경을 넘어설 때는 관세라는 게 붙게 되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뭐 화폐 제도가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노동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함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이제 진출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영국 프로리그에서 경기를 뛰려면 영국 축구협회에서 발행하는 워크 퍼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받는 절차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뭐 유튜브에 보면 조원희 선수가 당시에 이제 그 영국으로 진출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 조원희 선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고 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더 어려운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생산 요소가 이렇게 노동력이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이 매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각국의 화폐 제도나 통화 단위 등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원화로만 거래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우리가 원화를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줘야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면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원화로 줘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화폐를 바꾸는 환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환율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또 고정되는 게 아니라 매번 변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매번 변동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산비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존 자원이나 기술 수준, 생산 요소의 차이로 인해서 생산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비의 차이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에 특화를 해서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는 건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국제 분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 거래가 왜 이루어지냐면 바로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제적으로 분업한다라고 해서 국제 분업이라 하는데요. 국가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을 하면 이제 나라별로 어떤 것을 많이 생산할지, 어떤 것을 적게 생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특화하느냐라고 하면 국가마다 이제 나라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나라의 특징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 특징에 맞춰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하는 거고요. 이 특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거든요. 경제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택하는 학문이거든요. 경제학은 선택을 하는 학문인데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항상 따져야 하냐면 기회비용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기회비용을 더 적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데 분업 역시도 특화하는 과정에서는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럼 이런 국제 분업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 제일 먼저는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잖아요. 뭐 커피, 고무, 사탕수수 같은 것들. 그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려면 일단 열대기후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대기후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가 되고 있고 뭐 열대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플랜테이션 농업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고무 같은 걸 생산할 수 없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연환경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자원의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가면 석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중동 지역에선 석유를 가지고 특화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석유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천연 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나 기술의 차이가 상대적인 생산비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천연 자원이 풍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으로 많은 승부를 보고 있는 국가고요. 인적 자원으로 승부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분업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 분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화된 산업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이랑 생산 요소에서 매우 질 높은 수준의 노동자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